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더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 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나 무슨 우리 재무 앵커 옆에 있으니까 연구원 같네. 오늘 시장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아, 연구원 같아요? 보자. 좀 지적인 느낌으로. 지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네. 오늘은 양 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피가 아쉽게도 지금 보합권에서 그래요, 든다고 내려왔어요. 보여요. 네. 반도체는 대장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오락가락 음봉 그려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버텨내는 모습들이고요. 반면 그 외의 종목들이 조금 이제 파란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중심의 하락이지만 네. 또 최근에 이번 주 내내 로봇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로봇 쪽에 약간 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엔터가 좀 움직인다? 엔터, 하이브, 하이브가 예, 움직여야죠. 장 너무 많이 열리기 쉬었어. 전에가 더 셌었는데 네. 지금 한 6% 조금 안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실적의 호조가 사실 그동안에도 시장에서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BTS가 딱 이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더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생각보다 사람이 안 왔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있지만 네. 여전히 BTS 왕의 귀환에 대해서 실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 증명해낼 거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많이 쉬어야 돼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연차 쓰신 분들 월요일 날 휴가 쓰신 분들은 네네. 한 5일 정도 쉬십니다. 5일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쉬는 그렇죠. 거죠. 어린이날까지. 네, 많이 그렇습니다. 쉬세요. 네, 저는 뭐 우리는 예. 월요일 날 해야 나와주다. 우리 시장이 있을 때 늘 여러분과 함께 그럼요.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시장이 안 쉬는 게 오히려 더 좋잖아요. 내일도 사실 애플을 비롯한 빅테크 실적 발표 있고 한데 뭔가 이 에너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그러나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한번 팔고 가자. 우리 쉴 때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렇죠. 그런 심리까지 벌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은 여전히 시장이 오를 때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건 끊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방방곳곳을 저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에 저희가 세미나 2군데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 어디서 하죠? 먼저 5월 7일 날 시간 좀 비워주시죠. 강원도 원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WM센터에서 우리 5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원주에서 우리 박현지 과장님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 출동하셔가지고요. 국내 투자 유망 종목과 ETF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박지훈 부장님께서 현장 가셔서는 방송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방송에서도 사실 되게 솔직하시잖아요. 근데 더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어플 키시고요. 지금 사세요. 뭐 네. 이런 얘기도 하신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네. 지금 사세요, 쏘세요,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하시는구나. 사랑의 스튜디오처럼. 기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원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저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평일에 반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동안 오지 못하셨다 하는 그 니즈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5월 30일 토요일에 지금 사실 이분들도 네. 직장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온다라는 거는 우리 또 고객분들, 시청자분들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두 타임에 걸쳐서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근데 뭐 주제는 해외 주식 워낙에 우리 정호정 부장님이 해외 주식 쪽에 빠삭하시다 보니까 네. 그쪽도 얘기하고 국내 주식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압구정동 WM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원주도 그리고 압구정도 모두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무료예요. 예, 프리 패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기분 좋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댓글로 간간히 연휴 여러분들 계획 있으시면 좀 저희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 뭐 드실 건지 어디서 놀러 돈 뭐 번 하고 걸로 놀 좀 어디 건지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로 뭐 할 건지 저는 네. 오늘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예매해놨어요. 그게 지금 어제. 개봉이 어제 됐죠? 빨리 어제 했는데 어제 보려다가 어제는 이제 일이 많아서 못 받고 저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년 전에 진짜 팬이라서 그래요. 영어 공부를 그 스크립트로 했었어요. 그 책도 막 사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영어 공부가 잘 됐나요? 그냥 뭐 보는 거죠 뭐. 앤해서웨이. 프라다. 진짜 예. 뭐 아직도 미모가 출중하신데 맞아요. 네. 영화 잘 보시고요. 네, 여러분의 저희는 기회. 이분과 또 ETF 공부를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1타 강사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과장님이 살짝 건강 이슈가 지금 좀 있죠?
어떻게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까 기염도 전에 많고. 우리 네. 빈센님도 네. 네. 감기 기운이 있으시고 괜찮아요? 네, 그냥 최대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네네.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본인의 목소리로 해주시고 저희가 음량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과장님과 함께 똑순이 ETF 똑순이 박현주 과장과 함께 시장을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네. 과연 주간 단위로 어떤 ETF들이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자, 1교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야수매님 들어오셨고요. 림피드님 들어오셨고요. 소리새님, 아르고스님까지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지쌤, 최근 시장 흐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간 ETF 어떤 것들이 좀 핫했고 어떤 것들이 좀 내려갔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유가가 100달러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그쵸. 이게 좀 진정이 되나 했는데 또 다시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관련된 ETF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와 동시에 전력과 관련된 이제 ETF들도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ESS부터 시작해서 원전, 그 외에 이제 전력 기기 쪽이나 이런 ETF들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도체도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AI와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원유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동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ETF들 상승한 것들을 제가 이제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이제 나눠서 표시를 해놨는데 네. 이제 노란색이 대표적으로 올라간 전력 관련된 ETF들이고요. 그 외에 좀 올라갔던 다른 ETF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친구들은 산업재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의 ETF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력 관련된 ETF 관련해서 제안 요청이나 이제 PB 분들이 요청이 좀 많으신데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좋습니다. 전력 좋죠. 기본적으로는 전력 기기, 그리고 태양광 ESS,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전력 원전 포함한 전력 전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최근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ETF를 봤을 때 태양광 ESS나 전력 기기 쪽이 좀 상승률이 두터웠던 가장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 가시화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네. 때문인데요. 이제 신재생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규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풀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실적이 찍히는 속도가 조금 더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니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압기 교체나 이런 전력기기 교체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그런 전력기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전력기기랑 그 외에는 이제 전력을 저장해 놓는 ESS 쪽으로의 이제 자금이 유입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보시면 네. LS 일렉트릭, 그렇죠. 효성중공업부터 HD, 현대일렉트릭 등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보시면 OCI 홀딩스나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전력기기나 ESS 쪽 기업을 관련된 ETF를 하나 사시고 네. 네. 재생에너지나 전력, 원전 이런 쪽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를 해서 비중을 좀 두 개를 조절하셔서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의 비중은 지금 좀 많이 실어두고 뭐 ESS나 태양광은 좀 차츰차츰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전력기기 비중을 조금 예를 들어서 10 중에서는 한 4, 5 정도는 전력기기로 가져가고 네. 나머지 한 3,
3 정도를 ESS 쪽 음. 그리고 나머지 2 정도를 원전이나 뭐 신재생 쪽 이런 식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장표에 나와 있는 뭐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ETF, 종목들은 네. 다 매력적이에요. 원전 묻어서 지금 건설 쪽도 있는 것들도 네, 많고 네. 뭐 전력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다가 그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어제도 박지훈 부장님께 말씀을 물어본 게 있는데 전력기기 3사가 사실 하나하나 너무 매력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ETF 묶여 있는 게 더 좀 다가가기 쉽지 않나 투자자 관점으로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전력기기 얘기할 때 저도 좀 기억나는 게 이 미국에 전력망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쵸.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붙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가 이제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계속. 노후화된 것도 아직 교체도 다 안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음. 사실상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네, 시작이어서 이게 수치적으로 수주가 쌓여 있는 상태고 오히려 부족해서 더 뭔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네. 병목 현상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올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보셨을 때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연금 투자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냥 뭐 단기간에 등락 보지 말고 좀 쌓아가도 될 섹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AI 테마가 지속된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계속해서 갈 테마인 거는 확실하고요. 게다가 지금 당장 반도체, 전력, 네트워크 이런 쪽을 다 봤을 때 최전선 전방에서 병목이 있는 부분은 전력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전력 이제 공급이 시급하니까 자체적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들어간다면 결국에 AI 케이펙스 증가가 지속된다는 전제라면 전력이 계속해서 연내에 계속 갈 테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과장님이 목소리가 말을 더 시키고 너무 안쓰러워. 싶은데. 지금 여쭤봐야 되는데 뭔가 목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기가 그러면은, 좀 죄송스럽네요. 우리가 좀 옆에 어. 좀 잘 도와드리면서 네. 그래도 궁금한 건 좀 최대한 여쭤보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거 어떻게 좀 네.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하락한 거 한번 네. 볼까요? 네, 하락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보시면 귀금속 관련된 쪽이고요. 그러네요. 금 채굴 기업 그리고 팔라디움 선물부터 히토류까지 이제 귀금속 쪽이 조금 철강 쪽이 좀 두드러지게 하락한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전력이나 이런 반도체나 기타 쪽으로 자금들이 좀 쏠리는 모습들이 많이 확인됐어요. 네. 자금 유입 현황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 다 반도체 쪽으로 순매수 자금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에 갈 곳을 잃은 쪽은 이제 이런 철강 쪽일 수밖에 없는 게 이자 지급이 이제 금리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조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하락해 있는 이러한 귀금속 관련된 ETF들을 조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향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어차피 장기 관점에서 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유지를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아직 꺾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연내 미국 인하 최소 1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연내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금은 계속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좀 제가 또 눈여겨보는 부분은 우주 항공 쪽 관련된 ETF들이 족족히 최근에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네. 주가는 좀 최근 일주간 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상장 첫 주에는 좀 오르다가 이제 빠져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뭐 과도하게 단기간 올라서 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오히려 순매수 유입 자금으로 보면 계속 들어오죠. 오히려 이런 우주 항공 테크 ETF 쪽으로는 오히려 자금이 더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자금은 계속 늘어나 있겠어서 이제 매집하기에 오히려 좋은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라는 산업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당장 뭐 다음 달부터 뭔가를 확 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수년에 걸쳐서 이쪽은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모아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주. 우주. Would you like? 우주. Would you eat? ETF? 우주 좋아해요. Would you 저. like to something to ETF? 네, 주시면 뭘 먹으라고 주든가 그러면 갖다 주시든가. Sweet drink? 우주를 좋아하긴 네. 하는데 말 그대로 사실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 때문에 네. 많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성적이 안 좋아.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하기엔 좀 어떻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안 한 상태에서 어쨌든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고 상장했을 때는 오히려 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직후에는. 근데 직후에 좀 커졌다가 다시 또 안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하는 기조가 좀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상장 전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오히려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이긴 합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언제 딱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6월? 자금이 정말 몰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오케이. 뭐 100만 원. 우주? 우주? 간다. 우주로 간다. 100만 원 남은 거.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 쪽에서 또 상승했고 하락했던 테마 또 ETF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오일이나 원유와 관련된 ETF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들이 좀 오른 부분 확인됩니다. 비트코인.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나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금이 쏠리면서 리스크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들은 추세적 흐름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일과 비트코인을 섞어놓은 이제 파생형 상품이 있는데 네. 이런 상품으로까지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락한 쪽. 하락한 쪽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이제 금, 은 이런 좀 원자재 쪽 관련 네. 현물 ETF나 선물 ETF 쪽이 좀 하락한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뭐 크게 비슷해서 할 얘기는 추가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주요했던 거 이제 앞서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수 자체를 보면은 ETF 자체를 보면은 좀 하락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주라는 그 키워드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고 최근 3, 4월에 우리나라 ETF 시장에 정말 많은 우주 관련한 ETF가 상장을 했어요. 네. 그렇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관련해서 뭐 지수를 추종하기도 하고 액티브 ETF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3, 4월에 신규 상장된 우주테크 테마 ETF가 4개입니다. 네. 4개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표로 기본적으로 패시브가 3개고 액티브가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존하는 우주테크 ETF들이 지금 액티브형이 타임 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패시브형 가장 큰 게 원큐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 네 가지가 추가된 건데 뭐 그 한두 개 정도는 더 방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ETF들 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 업스트림이와 다운스트림으로 기업이 나뉩니다. 우주테크와 업스트림이라는 거는 발사체나 이제 우주 자체 내에서의 인프라에 국한되어 있는 기술을 이제 구현하는 기업들, 네. 발사체나 위성을 제조하는 기술 역량을 지닌 기업들이고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위성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 아니면 우주 보험
과 연관되어 있는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타이거 미국 우주 테크 ETF 같은 경우는 업스트림 비중을 80% 가까이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스페이스X 상장과 연관성이 높은 형태의 ETF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소울 미국 우주 항공 톱10 ETF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10개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좀 내부적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ETF지만 10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적인 ETF이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액티브라고 적혀 있는 에이스에서 나온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는 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기업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비중을 조정을 하는 형태의 ETF인데 그래 보수율이 조금 더 높죠. 네. 근데 이제 좀 시장 대응,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즉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네.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그 형태의 ETF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밑에 패시브라고 적힌 코덱스 미국 우주 항공 같은 경우는 방산부터 위성 항공기 부품까지 조금 더 분산되게 가져가는 한 20개 기업에 조금 더 분산되게 투자를 하는 형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한 형태의 ETF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들은 통상적으로 보수율이 조금 더 낮고 액티브가 네. 높은데 이 안에서 가장 보수율이 낮은 데가 소울에서 나온 미국 우주 항공 톱10 ETF가 보수율이 가장 낮은 그러네요. 상태이고요. 네. 가장 높은 데가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입니다. 최근 제가 그 매니저를 만났어요. 실질적으로 우주 테크. 그래서 한번 저희 방송 한번 출연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에코스타라는 종목을 이제 상단에 두고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을 때 에코스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제 스페이스X를 넣는 방식으로 교체 편입을 조금 하는 방식으로 좀 조절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또 에코스타가 그렇죠. 스페이스X의 지분을 거의 시총 이상으로 네.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저 기업 잘 알고 만나신 분이 왠지 저도 아는 그 김현태 수석님이신 것 네. 같긴 한데 말씀드렸죠. 네, 네. 운영하시는 분이요, 직접. 그분이 네네. 관련한 우주 덕후의 박사에 막 이런 네네. 물리학 박사. 실질적으로 우주 관련된 펀드, 공모 펀드도 운용하고 맞아요, 계신 맞아요. 분이셔서 3년 가까이 이상 운용하신 분이라서 네. 굉장히 똑똑하신 박사님이십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오늘 4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네. 지금 뭐 수익률은 제각각일 것 같긴 해요. 네, 네. 지금 뭐 시장 상황도 같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네.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궁금한 거 스페이스X가 상장됐을 때 네. 4개 중에 가장 좀 네. 같이 좀 갈 수 있는 친구는 그렇다면 액티브 우리가 그 친구로 봐야 돼. 에이스라고 좀 보면 될까요? 제일 봐야 돼요? 빨리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게 액티브다 보니까 에이스가 제일 빠르고 근데 이게 또 네. 막상 또 그러진 빠르다고 않아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빠르다고 좋은 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첫날 상장하자마자 급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혹이 아니면 그럼 싸게 사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뭐 손실이 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면 오히려 오버슈팅이 너무 과해져서 이제 했다가 그 다음날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즉시 편입을 안 하고 조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네. 천천히 편입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넣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때 좀 다르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넣었다 뺐다가 조금 더 자유롭고 빠른 그런 액티브 상품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더 선호하시는. 근데 이제 보수율이 높다 보니까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그나마 패시브 중에서도 편입하는 시점이 조금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패시브 ETF로 접근을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밑에 스페이스X IPO 상장일 편입 가능 시점을 제가 적어놨는데 D+1, D+2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익주 월요일 편입 가능 시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 ETF 운용사마다 운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편입할 수 있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네. 사실상. 패스트 트랙으로 넣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타이거나 뭐 솔 같은 경우가 좀 가장 빠르게 편입을 패시브 중에서는 할 수 있는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총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가 시총이 4천억 이상이어서 가장 높은 걸로 이제 보여져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은 로켓랩 비중 가장 높게 가져가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좀 가장 빠른 이런 패시브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액티브 상품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방식이 괜찮겠다라고는 말씀드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주 관련 ETF 여러분의 이제 투자 성향이나 앞으로 이제 우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투자하겠다, 이런 종류의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관점이 명확하게 좀 세워 두신 다음에 뭐 이걸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네.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선택해서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력기기나 뭐 ESS, 태양광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그런 거 좀 섞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네, 아무리 우주해도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주보다는 내가 우주 그냥, 가봤냐? 맞아. 내 눈앞에 있는 반도체 쭉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대신에 우주할 때는 전 ETF 쪽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하나, 좋은지 모르니까. 맞아요. 지금 UFO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나사에서 공개한다면서. 네.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저요? 저는 있을 믿어요? 것 같긴 한데 UFO가 우리나라 뭐 와서 뭐 이렇게 좀 침략하면 어떡해? 그것도 방산주 좋겠죠? 박지원 과장님 어때요? 우리 못 막아. 우리 못 막아. 과장님은 UFO 존재 믿으세요?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이 1부에서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자,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스닥의 장기 우상향은 인류의 기술 진보와 함께하고 흔들릴 때 팔지 않는 사람이 승자라고도 합니다. 혁신의 집합체인 나스닥 ETF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개인 맞춤형으로 나스닥 ETF 무엇을 투자하는 게 좋은지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나스닥 ETF요. 대표적으로 이제 QQQ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나스닥 투자에 대해서 뷰를 되게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S&P 스파이보다는 QQQ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박기정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이신 분들은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그냥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방법이 더 낫고요. 근데 네. 이제 나스닥 비중을 조금 작게 가져가셔서 포함은 시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스닥은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이기도 하고 결국에 근데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나스닥 ETF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투자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카테고리를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은 국내 상장 나스닥 ETF 투자하실 수밖에 없고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제 자주 매수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하면서 모아갈 생각이다. 근데 이렇게 팔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생각이시면 달러를 모아간다는 관점에서는 미국에 있는 QQQM이나 이런 보수율이 조금 더 QQQ보다 낮은 QQQM 같이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주는 상품 같은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상대로는 액티브와 패시브가 있는데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냥 지수형 패시브로 가져가시고 보수율이 더 낮기 때문에 액티브로 하시는 분들은 액티브를 100% 담기보다는 액티브와 지수형 패시브를 좀 섞어서 가져가시되 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용도로 좀 활용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액티브 운용하고 있는 나스닥 ETF들이 퍼포먼스가 실질적으로 패시브보다 최근 1년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ETF들이 있어서 오늘 또 2부에서 또 말씀 주실 건데 그거와 별도로 또 액티브하게 운용하시는 액티브 투자자들 말고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 30% 가까이 가져가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미국 지수형과 채권을 혼합한 형태의 액티브 ETF들도 있고 그냥 채권 지수 혼합한 일반 패시브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근데 나스닥 투자 원칙 4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면 네. 결국에는 장기 관점에서 5년, 10년 이상 보유를 하시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되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올 때 20-30% 이상 변동 하락이 올 때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오버웨이트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고 장이 오히려 좀 올라갔을 때는 피크다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조절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 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인하 시기 때 더 유리한 게 기술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올해 금리 인하 기조 유지된다는 전제라면 나스닥 투자 계속 하실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해주셔도 네네. 됩니다. 예, 시간 조금 넘어가도 되니까.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옵션별 비교를 저희가 짚고 갈까요? 아니면 투자 성향별 조금 권해드리는 네, 상품들을 우리가 봐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 추천 상품이 사실상 제가 오늘 갖고 있는 상품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네. 제가 바로 특성 옵션으로 가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초 지수 패시브형 같은 경우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그 액티브형으로 그냥 조금 초과 수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코액트 미국 나스닥 성장기업 액티브가 있고요. 그 외에 내가 캐시플로우를 좀 얻어가면서 월간 기준으로 월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내 노후 자금을 조금 설계를 해서 이제 월세를 낼 때 한 100만 원 정도를 할애해서 내고 싶으신 분들을 한해서 이제 커버드 콜 같은 ETF를 나스닥 기반의 커버드 콜을 있고 그 외에는 달러를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네. 자녀 계좌를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사주고 싶으신 분들은 QQQM 같은 친구들이 보수율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0.15 정도라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ETF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블랙락 쪽에서 아이쉐어스 쪽에서 나스닥 ETF 신규로 출시가 됩니다. 또요? 상장 심사를 4월에 파일을 제출을 했고요. 네. 0.12 정도로 보수율 보수율이? 책정 예상되고 있는데 네. 가장 낮은 나스닥 ETF가 보수율이 낮은 ETF가 될 거라서 네네.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ETF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좀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해당 제가 말씀드렸던 ETF들의 보수율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결국에는 1년이나 YTD 수익률 보시면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 코액트에서 나온 것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기초 이제 패시브형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율이 높은 만큼 내가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매수를 하실지를 좀 판단하는 지표는 역시나 이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나는 초과 수익 말고 그냥 딱 지수만큼 계속 수익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겠고 보수율 좀 낮게 좀 내면서 가져가겠다라는 분들은 네. 결국에는 그냥 패시브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ISA 계좌 운용을 통해서 성과를 좀 크게 내겠다라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액티브를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와 함께 커버드 콜을 좀 같이 가져가신 전략을 또 제안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네. 결국에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매도를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배분율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S&P 500이나 배당주보다 나스닥이 배분율 단에서는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장이 너무 크지만 않다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커버드 콜을 같이 가져가셨을 때 현금 흐름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코액트 그래서 저희가 또 2부에 안성맞춤으로 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도 관계자분을 저는 이 모셨잖아요. 코엑트 보고 네. 야 이거는 운용사의 능력이다. 액티브도 궁금하셨죠?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2부에 좀 만나보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박현지 과장 너무 또 몸도 안 좋은데 고생한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여러분 세미나 오시면은 어. 우리 현지 쌤과 이렇게 ETF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지 쌤 오늘도 감사하고 3일간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좀 아끼세요. 근데 로이랑 또 말하려면 또 말해야죠. 그렇죠. 아 그런가 목이 그렇습니다. 풀어야 되나요? 네.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회복하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